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결혼하면 바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관대하게 한단 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건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성격이라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고는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나와 좀 다른 성격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성격 유사성은 부부의 만족도 혹은 커플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연구가 많아요. 비슷하다고 해서 좋거나 잘 산다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기준인데 이 사람의 성격이 좋아요 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면에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 좋은 점이 이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있어야 두 사람이 잘 맞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거나 성격 차이 때문에 관계가 나쁘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이 사람에게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성격을 비교하거나 비슷한 점을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 사람이 얼마나 수용해 주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고, 이런 수용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서로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고,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절제력과 인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인품에 가까운 설명인데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친절과 다정함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에 해당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인품과 성품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배우자는, 그리고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정도는 잘 생각해 보셔서 상대에게 확인해 볼, 혹은 믿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겠죠. 다만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나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의 특성을 잘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관계 만족도와 커플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나 경제력은 중요한 조건인 건 맞죠.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결혼할 상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경제 능력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봐요.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돈의 어떤 기준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인생을 함께 살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가자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때 하지 않았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섭섭해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의 미래,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보는 것,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 주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야 하는 상대는 3가지 정도는 잘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폭력성이죠. 폭력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것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화가 나거나 분노를 표출할 때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스타일이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문을 발로 찬다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폭력성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독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술, 담배, 약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도박, 이런 것에 중독 성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요, 본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죠. 주변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람이죠.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다른 곳에 주의를 줄 수 없는데 이것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절제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 같은 건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변화는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힘이지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결혼하면 바뀔 거야 혹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관대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화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지고 그 사람의 선택일 겁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책임 그리고 제한된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특성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고 나의 특성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 때 잘 보지 못하는 면모들을 잘 살피는 것이 어쩌면 결혼의 준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기적일 수 없고 상대방이 아닌 나만 좋으려고 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과의 깊은 관계와 미래를 생각하는 상대방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셔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헤어질 연애의 특징, 두 사람이 싸워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탈바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내가 참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참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이면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많은 요구만을 한다라면, 당신이 바뀌어줘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요구만 있다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주고받는 거고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편한 그런 관계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오히려 양쪽 다 불편한 그런 관계가 오히려 건강한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힘들어야 오히려 건강한 관계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편한데 한 사람은 골마가고 있거나 희생만 한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커플들의 공통점은요, 소통이 원활하다. 소통
소통이 좋다. 두 사람의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얼마만큼의 마음을 보이고 얼마만큼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숨기기도 하죠.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통된 정서를 함께 많이 나누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래 지난 관계인지 혹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초창기의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개방해주는 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개방 이 조율이 잘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그만큼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나누지 않는 이야기를 이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게 연애잖아요, 사실은. 그럼 부부는 더 하겠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누고 어려운 일에 힘을 합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이 변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표현들일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이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가, 혹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냐, 그리고 주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과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 이런 식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과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한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야지, 혹은 내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를 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사랑을 믿는 그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맞지만 저는 결혼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니면 돌아와도 상관없다. 결혼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 또한 삶의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결혼이 아니라서 힘들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